자, 88페이지 순서쌍과 좌표. 오늘 뭐 3학년이야? 우리가 왜 밖에서 와서 괴성이 막 들리는 거야. 저기 교무실에 있는데 애들이 왜 왔지? 일단 아무튼 일단 여기 2단원하고 우리가 2단원을 아까 끝냈었고 아까 2단원은 어제 끝냈었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3단원 내용을 나갈 건데 2단원에서 1차 방정식 푸는 거 있잖아. 그게 여기서도 또 나와.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푸는 거는 중요해. 여기서도 똑같이 쓸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 순서쌍하고 좌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오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할게. 우리는 지금 수학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위치를 표현을 해볼 거야. 위치를 내가 어디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얘를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되게 편리한 점이 많아. 그 교과서에서도 그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지하철 노선도 혹시 기억나니?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무슨 역을 찾는 거는 되게 어려웠어. 근데 역마다 번호가 이렇게 다 부여가 되어 있어가지고 몇 번인 역을 찾아라 라고 하면 빠르게 찾을 수가 있었거든. 왜냐하면 이름은 진짜 되게 막 무작위로 이렇게 막 되어 있지만 그 역에 부여된 번호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222번이 역이다 하면은 221이나 220번만 찾아도 얘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약간 바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해볼 거냐, 위치를 나타내는 아주 유용한 수학적인 도구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좌표랑 순서쌍이라는 거지. 자, 일단 우리는 수직선이라는 걸 예전에 배웠었거든. 그 수직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위치를 나타내볼 거야. 자,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수직선 배웠었던 거 기억나지? 수직선 정수와 유리수 사칙 연산을 배웠었잖아. 수직선은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0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1, 2, 3 일정한 간격,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일정한 간격으로 쭉쭉쭉 놓는 그런 선을 수직선이라고 불렀어. 그치? 자, 내가 만약에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갔어.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그러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겠지. 그치? 또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세 칸만큼 갔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을 이용하면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게 매우 편리하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수직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원점은 여기 0이면서 5라고 불렀었고 내가 여기에다가 점의 이름을 각각 이렇게 한번 부여를 해볼게. 자, 여기에서 지금 교과서에 점의 좌표 그리고 2번 수가 A, 점 P의 좌표일 때 이렇게 나와있지. 이 좌표라는 게 위치를 나타내는 저 숫자를 좌표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2를 이제 우리는 좌표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좌표는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 점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바로치고 그 점에 대응되는 좌표를 안에다가 써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는 A 점 이름 그 다음에 괄호치고 좌표 마이너스 3 이렇게 썼잖아. B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B하고 여기다가 뭐 쓰면 되겠니? 뭐 쓰면 될까? 2, 그치? 2 쓰면 되는 거야. 2 이렇게. 저렇게 써주면 저 좌표를 기호로 나타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점을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제 쓰면 돼. yes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알아놓자. 자, 그래서 이제 수직선에 대한 좌표를 배워봤는데 수직선은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왼쪽 오른쪽밖에 표현을 못해. 그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내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가로로 몇 미터, 세로로 몇 미터, 약간 적어도 한 두 개의 숫자 정도는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숫자 한 개로 왼쪽 오른쪽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밖에 표현을 못하고.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숫자 두 개를 쓸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수직선 한 개로 숫자 하나짜리를 표현을 했었지. 숫자 하나인 좌표를 표현을 했었지. 자, 숫자 두 개를 표현하려면 수직선 몇 개 필요할 것 같니? 두 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수직선을 두 개를 쓴 좌표 평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2번이야. 그 좌표 평면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직선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하거든. 평소대로 수직선 가로를, 그러니까 수직선을 하나를 가로를 이렇게 하나 그려. 그 다음에 수직선을 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랑 수직이래.
이렇게 세로로 하나를 더 그려줄 거야. 그 다음에 이 수직선이 원래 하나만 있었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게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 근데 얘 생각해봐. 얘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다 그려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정확하게 어디를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되게 힘들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얘까지는 괜찮았어. 여기 원점 한 다음에 0을 밑에다 썼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했는데 얘는 여기다가 원점을 쓴다 해도 여기 화살표가 다 있어버리면 얘가 오른쪽인지 얘가 왼쪽인지 얘가 위인지 얘가 아래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수직선 두 개짜리를 그릴 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화살표는 빼줄 거야. 여기랑 여기에 있는 화살표는 빼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좌표 평면을 그릴 때 수직선 두 개를 그릴 건데 그때 화살표는 한 개씩 빼주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직선이 두 개 생겼으니까 각각의 수직선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겠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얘는 가로수직선 있지? 가로수직선. 얘는 X축이라고 불러. 얘는 X축.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로 수직선은 Y축이라고 부를 거야. Y축. 알겠니? 자, 우리는 저기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수직선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을 원점이라고 불렀었지? 자,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점 뭘로 하면 좋을 것 같니? 그치? 딱 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쟤도 원점이라고 불러. 이 수직선에서도 얘가 원점이고 이 수직선에 이 좌표 평면에서도 얘를 이제 원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축, Y축, 원점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좌표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X축이랑 Y축을 합쳐서 좌표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좌표축을 그리게 되면 이 좌표축이 그려져 있는 평면이 하나가 생기지. 그치? 이 평면이 하나 생긴단 말이야. 이 평면 자체를 이제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줄 거야. 알겠지? 이 평면 자체를 이제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알겠지? 자, 그래서 3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의 좌표.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이거를 왜 하냐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 그래서 이제 위치를 본격적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자, 내가 이거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 이것도 교과서에 있었던 예시인데 경이 미도가 약간 이렇게 부르지. 혹시 저거 기억나니? 저 예시 기억나? 교과서에 있었어. 우리나라가 동경이 128이고, 그러니까 수초였나? 128이고 미도가 38인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대략?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나. 근데 아무튼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 자, 이게 결국에 무슨 의미냐면 동경이 128이고 미도가 38이다 라는 얘기야. 너희 동경 미도 다 알지? 아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경도 위도는 알지? 경도 위도 혹시 아니? 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두 개를 이용해서 나타내거든? 그게 경도랑 위도야.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경도는 세로선이고 위도는 가로선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0도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에 해당하는 이 세로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세로선은 여기를 기준으로 몇 도 돌아갔냐 해가지고 여기를 뭐 동경 10 몇 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경도, 이 가로선이 미도야. 이 가로선이 미도. 우리는 이 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경 128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위도, 가로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38도만큼 가야지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동경하고 위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알겠니? 알겠니? 그러니까 위도는 그거야. 위도. 우리 지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에서 딱 이것만 떼운 거야. 여기만. 근데 우리나라가 대충 한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를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미도 30도, 얘를 미도 60도, 여기를 미도 90도 이렇게 불러. 알겠니? 그러면 너무 위에다 그랬어. 한 이쯤.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야. 가로를 기준으로 하면. 알겠지? 걔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 두 개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위치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숫자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우리는 얘를 좌표라고 불렀었지. 숫자 한 개짜리. 그치? 얘를 좌표라고 불렀어. 근데 우린 지금 이제 숫자 두 개짜리가 나와버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도 이름이 필요할 거야. 저 숫자 두 개짜리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쌍이라고 불러. 순서쌍. 자, 근데 순서쌍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순서를 갖고 있는 쌍이거든. 자, 그럼 만약에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128이랑 38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128, 38 이렇게 썼단 말이야. 얘를 내가 만약에 38, 그 다음에 128 이렇게 써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동경이 38이고 위도가 128이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아까 우리 그거 원 그렸던 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위도가 128이라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우린 여기를 기준으로 90도가 이제 그 북극 최대점이었단 말이야. 90을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같은 걸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순서쌍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두 개 순서가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다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 알겠지? 얘가 나타내는 게 뭔지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름도 순서쌍이야. 얘 어떻게 부르냐면 128,38 이렇게 불러. 이 앞에 있는 거 숫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컴마 있잖아. 128,38 얘는 38,128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순서쌍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지. 자,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여기에 어떠한 점이 있어. 여기 위에 어떠한 점이 있어. 그럼 그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사실 여기 위에 하나하나에는 숫자가 지금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얘 가로선 그리고 얘 세로선 얘는 수직선이지. 수직선. 그럼 여기 위에는 숫자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얘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지금 다 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수선을 그려가지고 축 위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줘. 점을 이렇게 찍어줘.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딱 배열되는 이 점에 대한 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 그런 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얘의 좌표를 만약에 3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얘의 좌표를 내가 2라고 해볼게. 그 X축은 얘랑 똑같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Y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지금 화살표 있잖아.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야. 이쪽으로 내려가면 감소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어. 그런데 얘가 만약에 2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순서쌍을 이용해서 제 위치를 표현한다 라는 얘기인 거지.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 X축에 대응됐었던 이 숫자, 이 좌표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Y축에 대응하는 이 숫자를 그 다음에 써준다. 알겠지?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X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른쪽 3칸, 그 다음에 위로 2칸만큼 움직인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그것도 꼭 알아놓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점 P라는 애 순서쌍이 3,2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점 P의 좌표를 P 하고 이렇게 써줄 거야. 그래서 저 표현 방법도 좀 알아놓자. 수직선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썼고 수직선 2개짜리일 때는 좌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알겠지? 순서쌍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자, 이거는 예시를 한번 가보자. 예시를. 그 7번 보이니? 7번부터 9번까지. 그거 한번 가볼게. 7번부터 9번까지. 여기부터는 내가 이제 좌표 평면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좀 템포가 설명하는 템포가 좀 느려질 수도 있어. 잠깐만. X, Y 먼저. 지금 이 7번부터 9번까지는 A, B, C에 대한 좌표를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한 거거든. 근데 지금 A라는 애가 대략 한 여기쯤에 찍혀있고 지금 얘의 좌표를 알아야 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의 좌표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다 수직이 되는 그러한 선을 그려줘서 얘의 x에 해당하는 그 좌표, 얘의 y에 해당하는 그 좌표를 각각 알아내야 돼. 그치? 해당하는 그 좌표를 알아내야 돼. 자, 그러면 A에서 밑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렸을 때 그때 여기에 대응되는 그 좌표는 뭐야? 4 아니야? 4 나오지 않니? 얘들아 지금 다 확인하고 있지? 다 보고 있지? 4 나오지? 4 y에다가 하면 얘는 2 나올 거야. 그러면 A의 좌표는 이렇게 기호를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니? B는 어디니? B는 한 이쯤에 있어. 이쯤에 있어서 얘를 지금 밑에다가 이렇게 쭉 꽂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니까 얘는 3이 나왔어. B. 그러면 B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여기 있는 X축에 대응되는 그 좌표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Y축에 대응되는 그 좌표를 그 다음에 써준다. 마이너스 2,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C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C는 이쯤에 있었어. C는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니? 알겠지? 자, 몇 개만 더 알아보면 우리 여기 지금 x에다가 이렇게 딱 그 수직선을 딱 내렸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그 좌표 있지? 그 좌표에 대응되는 숫자가 지금 3이잖아. 이 3을 뭐라 부르냐면 이 p에 대한 x 좌표라고 해요. x 좌표.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내가 뭐라 얘기했냐면 3에 대응되는 좌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얘 x축에 있지? 그래서 x 좌표야. 알겠지? 그럼 얘는 뭐라 부르겠어? 이 2라는 거. y축 위에 있잖아. y 좌표.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 개념도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다 지금 표현을 해봤었단 말이야. 근데 x축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x축이 만약에 2야. 얘 똑같이 하면 돼.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수선을 그러니까 수직선을 이렇게 딱 내려. 그러면 y가 여기에 대응돼 버리지. 그러면 y 좌표는 몇일까? 0이겠지. 그러면 얘는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2,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만 그럴까? 내가 얘 말고 다른 점을 아무데나 찍어도 다 y에다가 수직선 내리면 다 여기에 대응되지. 그치? 그럼 y 좌표는 무조건 뭐야? 0이라는 거야. 지금 x축 위에 만약에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y 좌표 있지. y 좌표. 얘는 무조건 0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y축 위에 올라가 있으면 x 좌표는 또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0. 그치? x 좌표.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x 좌표. 얘도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으니까 얘도 같이 알아보자. 알겠지? 자,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 14번하고 15번 풀어봐. 14번하고 15번.